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4반 10번 서영재입니다. 제가 설명해드릴 것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피해입니다. 그럼 이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1. 바다가 더 오염되고 있는 원인을 알아보겠고요. 2. 인간이 바다에 위해 실천해야 하는 노력들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3. 방사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4번은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종류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사능 피폭에 대한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란 만들어진 계기는 원래 당구공으로 사용된 재료가 코끼리 뿔이었습니다. 상아라고 합니다. 산화라는 이 코끼리 뿔을 갈아갖고 당구공을 최대 8개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코끼리 뿔을 잘라내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코끼리를 자꾸 잡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보급되면서 당구공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무분별한 코끼리 잡이로 상아를 구하는 게 엄청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제조업체 당구공의 새 재료를 찾는데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당구공 재료를 찾는데 열중했고 그렇게 열중하게 된 결과 셀룰로이드라는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이 셀룰로이드는 탁구공, 일반 우리가 쓰는 체육할 때 쓰는 플라스틱 공대 있잖아요. 그런 재료로 쓰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왜 안 되지? 사진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됐고. 저 처음에. 네. 21분째. 아 이거 줄였습니다. 시간 단축. 이거 옆에. 중요 정면만. 확실히 유튜버가 다르네. 왜요? 유튜버 안 되는 줄 알아. 인터넷이 링. 이거 5분 나머지 10분이니까. 이거 인터넷이 안 돼. 동중이죠. 책까지 안 되는. 이게 몇 분짜리인데? 이게 21분짜리인데 제가 주요 포인트만 설명할 거예요. 이게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노트북이 오래돼서 왜 뛴 거예요? 시작. 오. 되는 거 아니야? 돼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이 열립니다. 된다. 주요 포인트만 볼 건데 어차피 다 보면 되니까. 오, 동중이다. 진짜. 이거 시간 좀 되는 거 이해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소리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일단 소리 조금만 키우고 있습니다. 노트북에서 지금 키우고.
다시 플라스틱을 버리면 진짜 생태계에 영향도 있지만 이게 다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버리던 쓰레기들이 바다에도 다 흘러가면 이제 바다는 그냥 쓰레기 창고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장어 낚을 때 쓰는 통발입니다. 조금보다 끊겠습니다. 보이시죠? 우리나라 그리고 아까 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급뾰족한 것들 통발.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통발 하나하나 거질 때 파도 때문에 다 쓸려갑니다. 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우리가 보이는 플라스틱을 이제 바다랑 환경에 오염되지않게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1번 플라스틱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텀블러와 에코백을 자주 쓰고 일회용 장바구니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을 자제하고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방사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그거 화학 듣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원자랑 분자, 양성자 이런 거 아실 텐데 그럼 거의 똑같아요. 중요한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아이오딘, 세슘 이런 거는 진짜 한 번 피폭되면 진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길고 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피폭률도 높지만 또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 이렇게도 있고 방광기가 세슘은 진짜 세슘이 30년, 아이오딘이 한 정확히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대충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슘 30년, 플루토늄 24,000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먹잖아요. 먹으면은 이게 피폭이 됐을 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죽는 거 아니지만 점점 식물이 썩어가는 것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뭐 가족들과 횟집을 가보면 먹을 수 있는 먹는 수산물이 있으나 주로 많이 먹는 게 조개랑 참돔, 뭐 겨울엔 방어겠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참돔, 가리비, 멍게 이런 건 대부분 상인들이 속여서 그렇지 표기 안 하고 속여서 우리가 국산으로 모르고 먹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괜찮다고는 하지만 방사능 검사를 항상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일본에는 후쿠시마가 터졌고 그 해류를 따라서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사능 검사를 해야 되고 이거는 규슈 남부 쪽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대신 이런 거 뭐 가리비나 멍게는 후쿠시마 위에 북해도 쪽에서 잡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보고 제가 사진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니면 유튜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당연히. 이게 근데 끊겨요. 아,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호흡도 못하고. 이거 진짜 민감합니다.
저렇게 손으로 많이면 안 되는데 절대. 바로 방사능에 킥복돼갖고 점점 썩어가는 식물 썩듯이. 이게 이제 바다로 점점 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그거 자료를 찾고 싶은데 못 찾아가고 그냥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냥 이게 쉽게 설명되면은 그 오염수를 일본이 계속 방류하고 있을 때 이게 해류를 타고 온 거를 제가 그냥 그린 겁니다. 우리나라 바다에 방사능이 피폭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일단 문어와 조개, 성게 이런 작은 해류들은 다 방사능을 조금씩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본이 계속 방류하게 된다면 뭐 이제 육지에 있는 소, 돼지, 닭 뭐 이런 육지 생물들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바다는 이제 우리가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수영도 못하고 또 뭐 물놀이도 못하고 여러 가지를 다 못합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